세상이 만들어지던 첫날, 신은 제일 먼저 빛을 창조했다. 세상을 환히 밝히고 만물을 키우는 에너지, 빛. 때문에 빛은 신의 흔적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인간도 빛을 창조했다.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전등이 발명되기 전까지 인간이 빛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불을 켜는 것뿐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빛은 암흑을 몰아내고 우리의 생체 시계를 뒤바꿔 놓았다. (1897년) 탄소 필라멘트를 이용해 40시간 이상 빛을 내는 전구를 개발한 이후 인간은 빛을 정복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1960년 5월 마침내 인간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빛을 창조했습니다. 바로 레이저입니다. 아기자기한 물건이 가득한 일본의 한 상점. 이곳은 일본에 출시된 상품 중 좋은 디자인으로 선정된 제품들만 판매하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유독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 디자인 회사에서 만들어낸 이 제품이다. 삼배와 물방울, 거북이 등 모양을 표현한 기하학적인 무늬부터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까지. 일본인들에게 친숙한 전통 문양을 재해석해 정교하게 새겨놓은 이 상품은 출시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구경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정밀하게 세공된 이 상품의 정체는 바로 김이다. こんなに可愛いのにどうやって食べるっていう感じじゃないですか。もったいない、食べたらもったいないっていう感じ。もったいないって思いながら一口食べたら二口目も食べたくなる美味しさがあります。 2011년 3월 일본을 덮친 쓰나미로 인해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해산물의 소비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디자인 회사에서 일본산 해조류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김에 디자인을 넣은 것이다. 우리 돈으로 약 2만 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지만 반응이 아주 좋다. レーザーカッターを使用して作られているデザインのりっていうもので、見た目も美しいっていうところもあって非常に人気で好評を得ている商品です。で、実際に食べてみると味も美味しいので、見て美味しい、食べて美味しいっていうようなものだと思います。 일본은 물론 세계의 저명한 디자인 대회에서 여러 번 상을 거머쥐며 화제를 모은 디자인 김. 두께가 1mm도 되지 않는 얇은 김을 세밀하게 세공하기 위해 가공업체에서 선택한 도구는 레이저다. 海苔というのは実は細胞が硬くてですね、簡単に刃物では切れるものではないんですね。包丁とかで強く切れば切れるんですけど、このような細かいものはレーザーでないと切れないと思います。レーザーはやはり、今までできなかった細かい加工というのができるというのがすごい魅力だと思います。で、あとはデータがあることで誰もが同じようなクオリティで同じ形を作れるというところが
やはり商品、レーザーカッティングの革新的な部分になると思います。 레이저는 이미 산업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철판은 물론 다이아몬드 같은 단단한 물질까지 레이저가 자를 수 없는 물건은 없다. 레이저 절단 원리는 간단하다. 우리가 어릴 때 돋보기를 이용해 햇빛을 한 곳에 모아 종이를 태운 것처럼 레이저를 집중시켜 고열을 만든 뒤 그 열로 절단하는 것이다. 레이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부분에도 쓰인다. 국내의 한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개발한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뒤에서 오는 차량을 감지해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고 신호는 물론 주변 사람들을 인식하기도 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운전하는 자동차가 이미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대학교 캠퍼스 안. 낯선 장치를 한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2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무사고로 주행하며 성능을 발전시켜왔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십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우리처럼 주변 상황을 눈과 귀로 살피고 두뇌로 판단하는 감지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그 기술의 핵심이 라이다다. 라이다 센서의 가장 큰 강점이라면은 거리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인데요. 카메라와는 다르게 이제 레이저 자체만으로도 정확한 물체까지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행동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 자율주행에서 라이다 센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빛은 사물에 닿으면 통과되지 못하고 반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빛의 성질을 이용한 기계가 라이다다. 라이다는 주변에 빛을 쏘고 돌아오는 시간을 감지해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낸다. 이때 사용되는 빛이 레이저다. 노이즈를 비교적 적게 타는 대역이 빛의 대역이고요. 이 빛은 그래도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쏘아서 돌아오는 빛의 이 수신 정도를 보면 물체가 어느 정도 거리에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레이저로 감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한 지도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미 수십 년 전 발명된 레이저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로 평가받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된 것이다. 거리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줄 수 있는 센서가 이 레이저를 이용한 라이다 센서이고 그런 게 없었다면 이 거리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이다가 없었으면 자율주행이 많이 발전을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라이다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스캔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차원으로 X하고 Y를 다 스캔하는 방식이어서 한 포인트, 이 포인트별로 데이터를 다 입수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내부로 진입하게 되면은 농연에 차 있는 경우에는 한 10m 정도만 확인돼도 저희가 활동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불났을 때 진짜 새까맣게 나올 때하고 그 입자하고 그걸 과연 이게 투과를 할 수 있는지. 어떤 파장대가 좀 길면 그 감쇄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라이다보다는 그 투과가 더 되고 이미지를 더 읽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걸 소방용으로 개발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연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안전용 3D 라이다 센서는 초당 10프레임 이상의 데이터를 전송해 화면을 보는 즉시 사람과 물체의 구별이 가능하다.
레이저를 쏘고 그 빛이 반사돼서 산란된 빔을 받아들여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각 포인트별로 그 레이저를 쏴서 거리를 확인하고 이미지화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색깔이 다른 게 거리가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계열로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고 푸른 계열로 올수록 거리가 짧아지는 그런 지금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피워 화재 상황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봤다. 연기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 인명 구조는 물론 소방관의 안전도 담보하기 어렵다. 이때 소방관의 눈을 대신하기 위해 개발된 장비가 소방 라이다다. 라이다를 작동시키자 연기 사이로 가려진 내부가 영상으로 나타난다. 노구 주사가 지금 문자로 한 장이 나왔네요. 컴퓨터 모니터로 구조자의 위치를 확인한 소방관은 연기를 뚫고 사람을 구출해낸다. 연기 투과율이 높은 레이저를 사용해 내부 상황을 선명하게 확인한 덕분이다. 구조 완료! 레이저를 활용한 라이다가 곳곳에서 우리의 눈을 대신하는 시대는 멀지 않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빛은 태양광선입니다. 태양광을 프리즘을 통해 보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나타나고 이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과 자외선을 가지고 있죠. 그 각각의 광선들은 파장이 다르고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직진성이 떨어져서 멀리 쏘아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다릅니다. 단 하나의 색만 가지고 있고 빛이 퍼지지 않아 매우 멀리까지 보낼 수 있죠. 또한 매우 밝아 단위 면적당 밝기가 태양보다도 더 밝습니다. 이 같은 특성을 가진 레이저를 창조하기 위한 물리학자들의 여정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광주 과학기술원의 연구실. 각 나라에서 모인 학생들이 실험에 여념이 없다. 이들이 하고 있는 실험은 레이저를 만들어내는 것. 레이저는 이 작은 발진기에서 만들어진다. 레이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재료가 매질이다. 빛은 에너지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에너지를 품을 수 있는 물질, 즉 매질이 필요한데 매질에 에너지를 주입시키면 천정까지 뛰어오른 매질들이 떨어지면서 빛을 내뿜게 된다. 이 빛들을 두 개의 거울 속에 가두어 빛의 세기를 증폭시키면 레이저가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레이저는 단 한 가지 색깔의 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색깔은 레이저를 만들 때 사용되는 매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빨간색 레이저는 헬륨 네온이라는 기체를 이용해서 만든 레이저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색깔의 레이저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여기 녹색 레이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녹색 레이저는 ND-야그라는 고체 결정을 이용해서 만든 레이저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기체, 고체,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액체를 이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매질을 이용하면 다양한 색깔의 레이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빛 레이저는 자연의 빛과는 다르다. 같은 파장을 가진 빛이 매우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색만을 가지게 되고 어떤 광선보다도 멀리 나갈 수 있다. 물리학자들은 인간의 빛 레이저를 만들기 위해 35년간 연구를 거듭했다.
기초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만들었다. 빛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는 유도 방출 이론을 통해 빛이 복사될 수 있다는 원리를 발표했고, 이 이론을 토대로 찰스 타운스는 1953년 고출력 전자파, 즉 마이크로파를 발진하고 증폭시키는 장치, 메이저를 발명했다. 전자파 대신 빛을 증폭시킨 것이 레이저다. 시어도어 메이먼은 루비를 이용해 1960년 레이저를 최초로 만들었다. 우리는 와이파이나 이동통신같이 지구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통신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파는 나가는 거리가 길어지면 그 밀도가 줄어듭니다. 전파의 세기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의미죠. 중간중간 휴대전화 중계기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머나먼 거리에 있는 우주 탐사선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통신하는 것일까요? 약 38만 6천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에서 한 장의 그림이 전송됐다. 나사의 달 탐사선 라디가 보낸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을 아주 작게 조각낸 다음 각 이미지의 명암을 표시한 뒤 레이저 통신을 이용해 한 번에 전송했다. 데이터를 송신받은 나사는 이미지를 명암의 크기대로 조합해 하나의 그림으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초당 300비트였던 전송 속도는 최근 622메가비트까지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LTE 통신보다 5배에서 6배 빠른 속도다. 빛의 전진을 방해하는 물질이 거의 없는 우주에서 멀리 곱게 나아가는 레이저가 우주 통신에서 가장 적합한 빛으로 선택된 것이다. 나사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레이저를 이용해 우주 광통신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인류가 우주로 첫 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이 순간, 달에 착륙한 우주인들에겐 특별한 임무가 부여됐다. 미지의 세계이자 지구의 동반자인 달과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우주인들에게 레이저 반사경 설치 임무를 맡긴 것이다. 그로부터 48년이 지난 지금, 암흑이 드리운 밤하늘을 향해 한 줄기의 레이저가 발사된다. 레이저가 닿는 곳은 상공 25,000km 위에 떠 있는 인공위성. 이것은 SLR이라고 불리는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 시스템이다. 현재 약 전 세계적으로 한 60여 개가 레이저 반사경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대부분 60여 개 인공위성을 다 추적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SLR 시스템의 원리는 이렇다. 발사 순간 레이저 빔을 두 개로 나누어 하나는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센서로, 출력을 높인 또 하나의 레이저는 광학 망원경을 통해 발사한다. 우주로 향한 레이저는 인공위성에 장착된 반사경에 의해 반사되고, 지구로 되돌아오는 레이저 빔의 왕복 시간을 측정해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레이저가 발사한 다음에 인공위성의 반사경을 맞고 되돌아온
신호는 망원경 쪽에서 들어온 시간을 측정해서 인공위성의 거리를 측정하는 시스템입니다. 해발 256m의 낮은 산에서도 우주 관측이 가능한 이유는 레이저의 성질 때문이다. 레이저는 빛이 퍼지지 않고 멀리까지 쏘아 보낼 수 있어서 우주까지 안전하게 빛을 보낼 수 있다. 레이저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 출력만 높이면 멀리까지, 달까지 또는 수성이라든지 화성까지 레이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에 수성 탐사선이 있는데 1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레이저로 추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일정한 궤도로 지구를 돌며 기상정보 채집 등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인공위성이 궤도를 이탈하지는 않았는지, 어디에서 얻은 정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SLR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SLR의 쓰임은 많다. 땅의 일년에 몇 미리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해수면이 변화가 1년에 아니면 매월 또는 매일 얼마만큼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려면 지속적으로 인공위성을 추적을 해야 됩니다. 저희 관측 데이터를 국제기구에 넘기면 국제기구에서는 그러한 전 세계 관측 데이터를 모아서 여러 가지 과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시대가 열린 지금, 레이저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레이저는 가장 정밀하게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도킹할 때 아주 섬세한 조작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거리 측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만큼 레이저는 그러한 정밀도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우주정거장 도킹에도 사용되고 또는 소행성에 착륙할 때도 이 레이저가 사용이 됩니다. 저 분야에서 레이저란 우주 개발을 더욱 가열차게 해주는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스타워즈가 있듯이 이런 것들을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는 대기 관측에서도 가장 활발히 쓰이고 있는 도구 중 하나다. 광주과학기술원 국제환경연구소에서는 공기에 떠있는 고체나 액체 상태의 분진, 즉 에어로졸을 관찰하는데 레이저를 활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에어로졸 분석을 위해 차량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공기를 포집해야 했지만 이제는 레이저만으로도 대기 관측이 가능해진 것이다.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에어로졸은 빛을 받게 되면 산란하게 되는데 그 산란하는 빛의 양과 그리고 레이저가 그 에어로졸이 존재하는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어느 고도에 어떤 에어로졸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로졸의 한 종류인 황사와 초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 된다.